애너하임은 카즈야 신화로 시작하는데 그는 편의점에 가다가 도둑에게 쫓기는 두 소녀와 마주치고 그들을 돕지만 범인이 그를 쏘고 도망칩니다. 그 후 눈을 떠보니 아이의 몸 안에 있었고 그는 다른 사람으로 환생한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어려 보이지만 그의 하녀 실비아와 어머니는 그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비아가 음식을 가져다 줄 때 그는 그녀로부터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는 이제 케인이고 3살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름, 어머니는 사라, 그리고 누나 리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는 가름의 두 번째 부인이고 첫 번째 부인은 마리아이며 그녀와 가름 사이에는 진과 알렉이라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가름은 고위 귀족입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에스포트 왕국의 국경을 침략자로부터 지키고 모험가들과 함께 몬스터 숲을 경비합니다. 카즈리아는 기쁨에 졌습니다. 전생에는 홀로 살았고 마지막 혈육마저 최근에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케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며 마법을 배우기로 결심합니다. 부모님은 그가 나이에 비해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가름은 그에게 영지를 물려줄 수 없고 5살이 되어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격려합니다. 케인은 기다릴 수 없어 혼자 몰래 마법 연습을 시작했고 손으로 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곧 레안에게 발각되고 그녀는 그에게 에스포트 왕국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에스포트의 초대왕이자 모험가였던 유야에 대해 가르치고 왕국에는 엘프, 드워프, 수인족이 있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2년 후 케인은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고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가족들은 그에게 마법과 보호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타고난 능력에 따라 1에서 5까지의 레벨로 측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이 왕국에서 행해지는 무림포드 신앙 덕분이며 7 기둥신을 숭배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그의 가족이 교회에 들어가고 사제가 케인의 세례 의식을 시작하지만 신들 중 하나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하고 이제 케인은 자신이 시인한 카즈리아라는 것을 아는 7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창조신이자 이 세계의 창조주인 제노가 레안에게 왜 그가 환생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윤회매와 환생의 주기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라임은 그의 죽음이 불필요했다고 말하지만 그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대지의 신이 그녀에게 그를 이 세상에 다시 환생시켜 2번째 기회를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케인은 새로운 가족을 즐기게 되었고 마법을 제어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녀에게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마법의 신 레노가 그가 마법을 수련해 온 것을 알고 있다며 그에게 자신의 보호를 내립니다. 제논도 동의하며 그에게 보호를 내립니다. 그 후 마법의 신 사르노스도 그에게 가호를 내리고 검술이나 무술을 연마하라고 조언하죠. 그러자 기술의 신 그림도 그에게 가호를 내리고 상업의 신 파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가호로 판단력과 아이템 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의 신 벨라도 그에게 특별한 가호를 내립니다. 케인이 눈을 뜨자 사제는 7신의 기둥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스테이터스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케인은 먼저 혼자 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숨으러 달려갑니다. 혼자서 케인은 스테이터스를 확인하고 7신이 모두 레벨 3의 가호를 내린 것을 보고 거의 넋을 잃습니다. 최대 레벨이 아보라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것이기에 덜 부각되도록 숨기기로 합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케인은 가족에게 낮춘 스테이터스를 보여주지만 궁궐의 강력한 마법사들이 가진 마력이 10천 정도인데 반해 자신이 가진 마력의 양이 거의 40천이라는 것을 숨기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가브는 혹시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이 왕국에 반항하는 거라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며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밤에 케인은 침대에서 마법책을 발견하고 푹신한 걸 소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괴물을 소환하고 그 괴물이 리안과 친구를 공격합니다. 케인은 그걸 막으려 하고 소환을 취소하는 데 성공하지만 지난번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소녀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합니다.
다음날 데뷔 자리에서 케인은 모험가가 되겠다고 발표합니다. 케인의 아버지는 그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를 훈련시킬 가정교사를 붙여주기로 합니다. 다음날 모험가들이 도착합니다. 밀리 선생님과 나나 선생님입니다. 케인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창문 밖으로 떨어져 밀리 위로 떨어져도 밀리가 케인에게 검술과 만화 마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문제는 케인이 재능이 뛰어나서 초보 훈련이 불필요해서 밖에서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해요. 나중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소녀들은 케인을 궁궐에서 데리고 나와 중급 수준으로 훈련시키지만 케인은 이미 그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갑자기 뿔토끼가 나타나 공격하려 하지만 케인은 돌멩이 탄환으로 물리치고 아이템 상자에 넣어둬요. 그 후 나나가 그에게 더 많은 먹잇감을 감지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케인은 재빨리 뿔토끼 4마리를 더 발견해요. 그들은 쉽게 물리치지만 한 마리가 몬스터 숲으로 도망치고 모험가들은 몇 년마다 몬스터들이 숲에서 나와 왕국을 공격한다고 말해줘요. 밤에 케인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레벨이 많이 오른 것을 보고 놀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신을 제거하려 할까봐 두려워해요. 다음 날 밀리와 나나는 케인을 데리고 길드에 가서 쉽게 해치울 수 있는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케인은 접수 담당 루디를 만난다. 루디는 늑대에 대해 알려주지만 무례한 모험가들 때문에 이야기가 끊긴다. 그들은 여자애들을 놀리지만 케인은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고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술을 연마했기 때문에 겨우 5살인데도 그들을 때려 눕힌다. 케인의 가정교사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훈련장으로 데려간다. 3년 후 밀리와 미나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케인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주고 싶어 몬스터 숲으로 가서 마법 가방을 만들기 위해 오우거와 대지룡을 식은땀도 흘리지 않고 해치운다. 문제는 그들의 싸움으로 감시자들이 경계태세에 돌입했고 몬스터들이 왕국을 공격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가먼의 지휘 아래 군대가 숲으로 말을 타고 갔지만 케인의 손수건만 발견했다. 다음 날 케인은 가정교사들에게 우정의 가치에 대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마법으로 만들었고 저택 한 채를 안에 보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법 가방을 선물하고 가정교사들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완전히 놀란다. 그들은 그의 뺨에 입을 맞춘다. 이제 놀랄 차례는 그쪽이겠지. 2년 후 케인은 10살이 되면 모든 귀족이 해야 하는 대비를 위해 가족과 함께 왕도로 향합니다. 12살인 레안도 왕도 학교에 데려가기로 합니다. 갑자기 케인은 추적 마법을 사용하여 3km 떨어진 곳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몬스터가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능력을 사용하여 속도를 높여 순식간에 싸움 현장에 도착합니다. 케인은 재빨리 공중 마법과 검을 사용하여 오크와 싸우고 중요한 마차를 지키던 사람들은 말을 잃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케인은 기사들을 치료하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지만 가름은 마차에서 공작의 문장을 보고 모든 것을 잊습니다. 알고 보니 마차 안에는 공주 테레스티아와 공작 연계인 실크 아가씨가 타고 있었고 공격에 매우 겁을 먹은 그들의 마음을 케인이 마법으로 진정시켜줍니다. 그 후 소녀들은 케인에게 너무나 감격하여 그와 함께 마차를 타고 왕도로 가자고 부탁하고 그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를 데려갑니다. 나중에 일행은 휴식을 위해 마을에 도착하고 텔레스티아와 실크는 케인과 떨어지기 싫어하지만 케인은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소녀들은 케인이 가장 강해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고 불행히도 케인의 아버지도 마지못해 수락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한다. 케인은 방이 엄청 크고 침대가 소녀들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방은 좁고 침대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다. 소녀들은 이 상황을 틈타 침대를 붙여 케인을 가운데서 재우지만 케인은 그날 밤은 물론이고 그 후로도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다. 일주일 후 그들은 왕궁에 도착하고 왕실 기사단의 부단장인 데임의 영접을 받는다. 그는 케인에게 소녀들을 구하고 전투에서 쓰러진 기사들을 데려온 것에 대해 감사하며 왕께서 아련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하고 케인은 겁을 먹는다. 그는 왕의 방에 들어가고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왕은 오크 군대를 물리치고 텔레스티아와 실크를 구한 용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를 남작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한다. 베크마 10개와 저택을 하사하겠다고. 갑자기 귀족 칼란 코르지노가 케인에게 주어질 보상에 불만을 표하지만 왕은 그를 잠재운다. 10살 소년이지만 많은 이들보다 더 가치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 후 왕과 공작은 케인과 그의 아버지와 만남을 갖고 두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케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뿐만 아니라 케인이 그녀들과 같은 방에서 잤다는 이유로 텔레스티아와 실크를 첩으로 맞이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 왕실 고문 마그네가 왕국을 위해 케인을 곁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기 때문이다. 케인은 궁지에 몰리고 약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며칠 후 케인은 신들과 교신하고 신들은 그가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심지어 반신이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한계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지구의 발명품들을 이 세계로 가져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준다. 그 후 케인은 레안의 옷을 맞춰보러 갔다가 금세 지루해져서 도망치고 몇 년 전에 구해줬던 레안의 친구 파르마와 마주친다. 파르마는 그에게 창작 가게를 운영하는 삼촌 타마니스를 소개하고 케인은 그에게 리버사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투자금으로 금화한 잎을 준다. 다음 날 타마니스는 나무로 만든 리버사 보드를 보여주고 케인은 결과에 만족하며 이제 부자들에게 팔 고급 버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반 버전을 만들어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한다. 타마니스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자 케인은 리베르사 생산을 시작하라고 금화를 더 주고 타마니스는 상업의 신파남과 계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둘은 재단에 리베르시 판을 올려놓고 타마니스는 책을 사용하여 파남을 불러 리베르시를 사라지게 합니다. 이렇게 파남의 축복을 받았으니 3년 동안 그들만이 리베르시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케인은 타마니스에게 왕에게 바칠 화려한 리베르시 판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음 날 케인의 데뷔 날이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의식장에서 그들은 공작과 실크를 만나고 지난번 만남이 사적이었기 때문에 모두 처음 만난 척합니다. 케인은 리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칭찬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실크의 드레스를 칭찬하고 그녀는 그에게 더욱 빠져듭니다. 그 후 케인과 그의 가족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케인은 이전과 같이 텔레스티아의 드레스를 칭찬하고 그 소녀는 칭찬의 천국으로 승천합니다. 그러자 케인은 왕에게 리버스 보드를 보여주고 나중에 이 게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후 케인은 실크에게 붙잡히지만 문장이 없는 코르기노의 아들들과 아비스카운트의 두 아들인 귀족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실크가 케인만 바라보는 것을 질투하고 케인이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불평하며 논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밖에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귀족 아이들은 마법책을 꺼내 작은 불덩이와 작은 돌을 소환하지만 케인은 그저 재미있어하고 실크는 짜증을 내며 케인이 남작이니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즉시 케인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도망칩니다. 케인은 실크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실크는 데이트를 신청하지만 텔레스티아가 이 말을 듣고 데이트를 원합니다. 너무나 간청하자 케인은 마지못해 승낙하지만 불행히도 이 말을 왕이 듣게 됩니다. 며칠 후 마그나는 케인에게 새 저택의 열쇠와 지도를 주지만 떠나기 전에 그와 공작은 케인에게 리버스 게임을 제안합니다. 그 게임이 왕국에서 매우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케인은 새 저택을 확인하러 가는데 낡고 버려져 있지만 마법의 도움으로 청소하고 개조하여 고급 저택처럼 보입니다. 그때 실비아와 집사 컬렌이 케인이 새 집을 관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도착하고 케인은 아버지의 저택으로 향합니다. 그의 형제인 진과 알렉이 방문할 예정이거든요. 집에 도착한 형제들은 케인에게 형제라서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저택 상태를 묻지만 케인이 귀족에 걸맞게 개조했기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저택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벽을 장식할 미술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갑자기 하녀들이 방 안에서 붉은 용의 사체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케인은 오래전에 자신이 물리친 용이며 가름에 보관하기로 했다고 아버지에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놀라며 이 용은 백금화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하지만 다른 비명소리에 말을 멈춥니다. 세라와 리안이 케인의 마법 병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뿜어져 나오고 가름이 사용해 본 후 자신의 저택에도 설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떠나기 전 아버지는 케인에게 데뷔 파티를 저택에서 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케인은 파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실비아와 컬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납니다. 컬렌이 케인에게 손님 명단을 적어주고 케인은 왕이 없는 것에 놀라고 컬렌은 고위 귀족만이 왕을 초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비아는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합니다. 음식부터 손님들에게 줄 선물까지요. 며칠이 지나고 케인은 손님 한 명에게 줄 빛나는 도자기 피리를 만들기로 하고 요리사에게 저녁으로 스테이크 버거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케인은 왕에게 소환장을 받고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짐작했기에 준비해서 갑니다. 왕은 마그나와 공장만이 초대를 받은 것에 격분하고 케인은 직접 파티 초대장을 전달하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변명하며 왕을 기쁘게 합니다. 며칠 후 드디어 파티 날이 오고 스파클링 와인과 빛나는 잔 덕분에 파티는 완전한 성공을 거둡니다. 갑자기 왕과 그의 가족이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하지만 곧 왕은 스파클링 와인과 스테이크 버거를 맛보고 놀라게 됩니다. 왕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왕비는 케인의 병이에 감탄하며 궁궐에도 하나 놓아달라고 부탁하고 왕은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자 왕은 케인의 극진한 환대에 감탄하며 축하를 건네고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쳐 케인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때 컬렌이 코르지노가 도착했다고 케인에게 알립니다. 코르지노는 케인을 싫어해서 파티 음식이나 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듯 무례하게 행동하고 케인은 왕에게 들리도록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케인은 코르지노를 꾸짖으며 후작식이나 되는 사람이 왕보다 늦게 도착하는 건 무례한 짓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초대 손님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실프는 이 모든 게 케인이 꾸민 일임을 눈치채고 그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왕 또한 눈치채고 케인에게 자신이 왕임을 상기시키자 케인은 결국 18살에 불과하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며칠 후 케인은 자신이 처치한 몬스터들을 왕궁에 맡기러 가고 데임은 그 몬스터들을 보관할 창고를 보여주지만 케인은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데임은 케인에게 아이템 상자에서 모든 몬스터를 꺼내 마당에 놓으라고 하고 기사들이 다른 곳에 보관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데임은 케인이 A급 모험가조차 이길 수 없는 몬스터들을 처치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임은 케인을 기사단장에게 데려가기로 하고 케인에게 검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합니다. 데임은 기사단을 모아 한 명에게 케인과 싸우라고 시키고 그 기사가 쉽게 지자소대 전체에게 케인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결투를 막습니다. 그녀는 티우아나 대장입니다. 데임이 어린아이를 소대 전체로 공격하려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지만 데임은 케인이 오크 3인명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한 영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대장은 케인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케인은 나무 검밖에 없지만 대장을 꽤나 고전시키고 몇 분간의 힘든 싸움 끝에 결국 그녀를 이깁니다. 대장은 케인에게 감탄하며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케인은 겨우 10살이라 불가능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티와나는 자신이 엘프이고 300년 넘게 살 것이기 때문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왕에게 아련을 요청하고 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를 데려가 약혼을 공식화합니다. 왕은 티우아나의 요청에 놀라며 케인에게 그녀는 단순한 엘프가 아니라 사실상 엘프족의 공주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유야 왕이 통치하기 전에는 엘프들이 차별과 모욕을 받았는데 유야 왕이 그들의 영토를 보호하고 종족 간의 우정을 키웠습니다. 국왕은 티우아나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케인은 이미 텔레스티아와 실크와 약혼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티우아나는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고 국왕은 먼저 아버지와 상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티우아나는 그 편지를 쓰기 위해 케인과 함께 떠납니다. 단 둘이 남게 되자 데임은 케인이 티우아나를 이겼다고 말하며 케인이 왕국에서 가장 강한 인간인 것 같으니 신의 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합니다. 마그네는 케인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의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케인은 티우아나와의 훈련에 지쳐갑니다. 그러던 중 데임은 그를 국왕과의 아련에 데려가고 국왕은 그에게 유야왕이 쓴 책을 보여줍니다. 케인은 마법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매우 발전된 마법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국왕은 그 책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다고 말하고 케인은 나중에 자신이 일본어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야왕 또한 이 세계에 환생했다는 것을 추론합니다. 국왕은 진지해져서 그에게 정체가 무엇인지 묻고 케인은 어쩔 수 없이 전생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왔고 7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케인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의 마법 레벨을 읽고 그가 신들에게 선택받아 환생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얼어붙습니다. 국왕은 그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통치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케인은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생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번영하는 미래, 심지어 남작자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동한 국왕은 그를 계속 케인으로 대우하도록 허락하지만 티우아나가 아버지의 편지를 들고 달려오면서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케인과의 결혼을 허락했고 국왕 또한 허락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떠나고 공작은 왕에게 카인은 영원히 카인일 것이며 왕위에 오를 마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2년 후 카인은 다시 책을 쓰려고 하지만 텔레스티아, 실크, 티와나 때문에 방해를 받습니다. 세 사람은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드디어 12살이 되어 모험가 길드에 등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카인은 길드에 가고 접수원 리차는 그에게 등록을 위해 책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모든 초보자처럼 기랭크 카드를 줍니다. 그때 몇몇 모험가들이 리책에 데이트 신청을 하기 시작하지만 다행히 클로드라는 남자가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는 카인에게 과일 주스를 사주고 아내와 파티가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카드는 A랭크라서 금색이라고 말합니다. 카인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클로드는 옛 왕 우비는 SSS 랭크였고 그의 카드는 검은색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클로드의 아내가 그의 귀를 잡고 데려가면서 이야기가 끊깁니다. 그 후 카인은 숲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블린을 잡는 길이 랭크 첫 임무를 선택하지만 길드를 나설 때 티와나와 마주칩니다. 티와나는 카인의 첫 모험가 임무를 놓칠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그녀는 억지로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숲에서 티와나가 고블린들을 해치우지만 수가 더 많았고 케인은 마법으로 그녀를 강화시켜주고 그녀는 그의 사랑하는 약혼녀와 함께 싸우는 기분을 느낀다. 갑자기 거대 도마뱀들이 나타나 임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이번에는 케인이 30마리가 넘는 도마뱀들을 혼자서 해치운다. 나중에 케인은 길드로 돌아와 리샤에게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녀는 거대 도마뱀이 D랭크 모험가용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그래서 그녀는 길드 마스터의 조수인 세드릭에게 케인에 대해 이야기하러 가고 그는 그녀에게 케인을 데려와 자신과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불행히도 케인에게 세드릭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가 속임수를 써서 돈만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험가 카드를 취소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논쟁에 길드 마스터가 나타나 무슨 일인지 보려고 하고 케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지만 티와나가 방에 들어오자 케인은 길드 직원이 티와나의 형기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드릭은 12살 소년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남작이라는 사실에 길드 마스터는 30마리의 도마뱀을 물리친 케인이 C랭크로 승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더욱 놀라게 한다. 하지만 티와나는 케인이 이미 드래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불평한다. 그래서 길드 마스터는 결정을 재고해서 그를 승급시키고 골드 카드를 주는군요. 한편 다른 차원에서는 신들이 케인을 재미있게 지켜보며
그가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곧 에렌이 봉인을 깨고 풀려날 것이고 케인만이 그와 맞설 수 있기 때문이죠. 며칠 후 실비아가 케인의 방으로 달려와 오늘이 아카데미 입학 시험 날이라며 그를 깨웁니다. 먼저 케인은 필기 시험을 보는데 2시간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분 만에 끝냅니다. 그 다음 마법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묻고 선생님은 아카데미가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괜찮다고 말합니다. 케인은 미래의 반 친구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마법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힘을 초보자 수준으로 줄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의 차례가 되어 화염구를 발사하자 관역은 물론 아카데미와 보호막을 뚫고 숲속으로 날아가 버려 선생님은 경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인은 검술 시험을 봐야 하는데 랭크 모험가들을 데려왔습니다. 케인은 클로드가 시험 상대로 자신을 선택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클로드도 케인처럼 봐주지 않고 전력을 다해 공격하네요. 싸움이 너무 격렬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그만하라고 하네요. 그 후 케인은 집으로 돌아와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지만 대신 케인 폐하를 아련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폐하께서는 왜 대항군 아이들과 시험을 봤냐고 물으시고 케인은 아침에 잘못된 입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텔레스티아와 실크를 시험에서 보지 못한 이유를 깨닫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더 조심해야 하고 케인은 자신이 저지른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다음 날 케인은 학원에 가서 자기 반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고 수석으로 임명된 것을 알게 되고 레안에 따르면 개학날 연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며칠 후 케인은 텔레스티아와 실크를 만나 학원 의식장에 함께 앉아 연설을 해야 해서 반 친구들의 질투를 삽니다. 그러고 나서 케인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유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대해주길 바란다고 연설합니다. 갑자기 왕이 깜짝 등장해서 신입생 환영 연설을 하고 케인에게 좀 더 조심하라고 강조합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입학하고 가장 먼저 수강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케인은 귀족학, 모험학, 마법학, 마법 아이템학을 선택합니다. 텔레시아는 미래의 케인을 도와야 하기에 귀족학과 내정학을 선택하고 실크는 미래를 생각하며 귀족학과 상업학을 선택합니다. 쉬는 시간에 케인은 귀족 남자아이들이 파르마와 히트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여자아이들이 나서서 사과하게 만듭니다. 여자아이들은 친구가 되고 케인은 도서관에 가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케인이 도서관 문을 열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그가 시이나 카즈야라는 것을 아는 남자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유야이고 이 세계는 파브닐이며 그는 그곳의 신입니다. 그는 에렌이 부활하려 하고 케인만이 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케인과 소통합니다. 그는 300년 전에 그가 봉인했던 악당이었습니다. 케인이 왜 다시 봉인하지 않냐고 묻자 유야는 자신이 파브닐의 신이라 다른 세계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죠. 신들이 케인을 훈련시키라고 해서 에렌을 이기려면 레벨을 300에서 600으로 올려야 한대요. 그러자 유야는 케인을 해변으로 순간 이동시키고 마주치는 모든 몬스터와 싸우면서 산을 올라야 한다고 말하며 파브닐의 일년은 다른 세계의 하루와 같으니 시간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하죠. 케인은 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흥분하며 몬스터들과 싸우기 시작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한편 다른 세계에서는 텔레스티아와 실크가 어제부터 케인을 보지 못해서 걱정하며 케인의 저택으로 가고 실비아는 어제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다며 비극이 일어났을까봐 두려워하며 울고 있어요. 하지만 텔레스티아는 케인의 능력을 믿고 집에서 그의 귀환을 기다리겠다고 말하죠. 파브닐로 돌아와서 케인은 너무 많이 싸워서 지쳐있고 부상당한 펠리르의 울음소리를 듣고 남은 마법으로 치료해준 다음 쓰러져요. 그가 의식을 잃은 동안 펠리르는 몬스터로부터 그를 보호하고 둘은 친구가 되고 하얀 펠리르는 하쿠라고 이름 붙여져요. 케인과 하쿠는 4년 동안 온갖 몬스터와 맞서 싸우고 마침내 어느 날 케인은 산 정상에 있는 위에의 집에 도착합니다. 위에는 훈련의 첫 단계를 완료한 것을 축하하며 하쿠와 계약을 맺어 자신의 세계에서 원할 때마다 소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자 하쿠는 사라지고
위에는 케인을 위한 새로운 스승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데라메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위에는 케인에게 에렌과 그의 전생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후 케인과 데라메는 전투 훈련을 시작합니다. 데라메는 봐주는 것 없이 케인을 여러 번 쓰러뜨리는 강한 남자입니다. 다행히 훈련 기간 동안 케인은 데라메의 집에서 지내게 되고 데라메의 아내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줍니다. 4년 동안 집밥을 먹지 못했던 케인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립니다. 게다가 케인에게 금세정을 붙이는 작은 용까지 나타나죠. 한편 케인의 저택에서는 실비아가 텔레스티아와 실크에게 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케인이 제일 좋아하는 쿠키 만드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가르칩니다. 파브닐로 돌아온 케인은 데라메와 함께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1년씩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는 유해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알고 보니 에렌은 8번째 신, 유희의 신이었는데 재미로 세상을 게임에 빠지게 하는 힘을 쓰다가 유해가 그의 절친 2명과 함께 봉인했고 그 둘은 케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셋은 에렌을 물리치기 위해 이 세계로 전송되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고 마지막 생각은 케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케인은 힘을 얻고 마침내 데라메를 물리친 후 유해의 집으로 달려가고 유해는 케인의 부모님인 친구들의 묘비 옆들에 있습니다. 그는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유해는 그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을 우려해 원래 크기로 되돌려 놓습니다. 떠나기 전에 데라메는 그에게 작은 용을 주고 유해는 검과 현재 왕에게 전할 편지를 줍니다. 케인이 저택으로 돌아오니 셀레스티아와 실크가 쿠키 쟁반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케인은 왕에게 가서 편지와 유해의 검을 전해주고 왕은 케인이 그동안 유해와 함께 수련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계급을 박탈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공작은 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길드에 가서 퀘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골드카드가 취소될 거라고요. 길드에서 케인은 모험가들을 도와야 하는 임무를 받습니다. 그들은 수인족의 경호원이었지만 길가의 약탈자들이 그들보다 수가 많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케인은 임무를 수락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그 장소에 도착하고 그의 이전 스승인 나이나와 밀리를 만나 놀랍니다. 예상대로 케인은 재빨리 노상 강도들을 제압하고 묶어서 가둬둡니다. 나이나와 밀리는 그들의 이전 제자가 이미 A랭크 모험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가 처살 때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가 훌륭한 모험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그들은 길드에 가서 악당들을 넘기고 밀리와 나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려는 무례한 모험가들을 만나지만 케인과 클로드가 쫓아냅니다. 알고 보니 클로드는 밀리의 오빠였고 그들은 임무 완수를 축하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만 클로드는 곧 케인이 모험가 생활 5일 만에 A랭크 모험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밀리와 나이나는 클로드와 그의 아내에게 몇 년 전에 리나의 관심을 끈 마법 가방을 만든 사람이 케인이라고 말하고 리나는 어떻게든 케인을 설득하여 자신을 위해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 후 케인은 내일 학교에 가야 해서 계속 수업을 빠질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클로드와 여자들은 내일 아카데미에서 모험가를 초청하여 수업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케인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케인은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마법 연습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자 실망합니다. 나중에 클로드와 여자들이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 아카데미에 도착하고 케인은 이전 튜터였던 밀리와 나이나가 현재 B랭크 모험가라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클로드는 케인을 돋보이게 하려고 모든 학생들에게 G랭크 카드를 꺼내라고 하지만 케인은 클로드와 달리 돋보이고 싶지 않아서 골드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 후 모험가들은 학생들을 마당으로 데려가서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케인과 싸우고 싶어 마지막으로 케인을 남겨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훈련 시간이 금방 끝나서 케인은 클로드와 싸울 수 없었죠. 밤에 케인은 클로드가 수업 내내 기다리게 했다는 것과 공격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몬스터 숲 한가운데서 떼를 쓰는데 그 소리에 가름의 군대가 몰려오지만
그들이 본 것은 케인의 손수건에 생긴 분화구뿐이었어요. 다음 날 왕은 케인이 떼를 쓴 것에 대해 꾸짖기 위해 부르고 깊은 동굴 속에서 용이 기지개를 켜며 봉인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며칠 후 소환수 교관인 그라트가 특별 수업을 위해 아카데미에 도착해서 학생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모든 마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케인이 바로 그렇게 하죠. 문제는 그가 어둠의 악마 왕자 시프를 소환했다는 거예요. 그는 케인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싶을 때 자신을 부르라고 하지만 케인은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죠. 불행히도 그라트는 왕에게 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고 왕은 케인을 청문회에 불러 세스에 대해 말하라고 요구하죠. 당황한 케인은 자신이 어둠의 왕자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하고 그라트는 이것은 케인이 엄청난 양의 마법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모두 케인에게 현재 상태를 보여달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자 모두 그의 반신반인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의 힘은 너무나 엄청나서 측정할 수조차 없었죠. 그러자 왕은 자네가 더 이상 남작으로 있을 수 없으며 자작으로 승진해야 하고 마을을 맡아야 한다고 말하네. 나라를 맡기 전에 먼저 마을부터 다스려야 하니까. 나중에 그의 저택에서 케인은 가름 영지 근처 몬스터 숲의 국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그의 형에게 가서 상황을 듣습니다. 형은 모험가들을 쉴 새 없이 공격하는 몬스터가 창궐했다고 말하고 케인은 길드에 가서 몬스터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에 행동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형은 그를 걱정하지만 케인은 이미 A랭크 모험가라고 말합니다. 길드에 도착하자 루디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가장 가까운 길드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밀리와 미나가 도착하여 클로드와 리나가 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돕기 위해 왔지만 케인은 혼자 몬스터 숲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함께 갈 사람이 있다고 소녀들을 안심시킵니다. 숲에서 그는 자신의 펜리르 하쿠와 작은 용인진을 소환합니다. 셋은 여러 몬스터를 물리치지만 케인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끼고 세스를 소환합니다. 어둠의 왕자는 그에게 많은 고위 몬스터 대화들이 깨어나는 것을 감지했으며 곧 마을을 침략할 것이라고 말하고 케인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세스는 케인에게 정보 수색에 특화된 집사, 달마티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케인은 A급과 S급 몬스터 수백 마리를 처치하기 시작하고 달마티아는 흑마법을 사용하여 그가 왜 그렇게 많은 몬스터 발생을 일으키는지 알아냅니다. 그 후 케인은 처치한 몬스터들을 모두 데리고 길드로 순간 이동하여 클로드, 리나,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 몬스터 숲에 대해 알려줍니다. 한편 달마티아는 몬스터를 깨우는 악의 세력이 동굴에서 비롯되었으며 공격이 시작되어 수백 마리의 몬스터가 지금 당장 숲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달마티아와 세스는 길드로 순간 이동하여 케인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하고 케인은 상황을 맡아 모두에게 마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지시합니다. 그때 티우아나가 도착하고 케인과 함께 몬스터에 맞서 싸우고 싶어 하지만 케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집을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동굴 깊숙한 곳에서 에렌은 마침내 용 안에서 깨어납니다. 케인이 에렌을 찾아 나서는 동안 세스는 자신의 4명의 왕을 소환하여 몬스터 무리를 물리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따릅니다. 한편 클로드 등과 리나, 밀리, 니나는 케인을 돕기 위해 숲으로 가기로 하고 어둠에 사천왕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자 그들과 합세하여 치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른 곳에서 케인은 드래곤 모습의 에렌을 찾아내고 하쿠와 진을 소환합니다. 세 사람은 드래곤과 맞서 싸우지만 드래곤은 매우 강해서 펜리르와 드래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케인은 에렌과 친구들 사이에 서서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끌어내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 에렌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케인의 폭발적인 힘은 너무나 강력하고 밝아서 하늘을 밝히고 마치 신이 숲에 강림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세트가 그를 막으며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에렌은 사라지고 괴물들도 사라지자 케인은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지키는 것이었기에 매우 기뻐합니다. 다음 날
케인은 왕에게서 빛의 후광을 본 사람들이 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황제급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고백하며 그것은 왕을 능가하는 힘입니다. 그는 은퇴할 준비가 됐지만 마그나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상기시키죠. 그러자 왕은 케인과 텔레스티아의 미래를 생각하며 케인에게 영지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문제는 왕이 그에게 준 영지가 듀린탈이라는 거죠. 그곳은 평판이 너무 안 좋아서 텔레스티아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려 하지만 케인은 그곳이 자기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라 자신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케인은 듀린탈에 도착하자마자 길드, 경찰, 교회를 개혁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모험가들이 그곳을 점령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지만 케인의 힘 앞에서는 개미에 불과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케인과 그의 여자들은 세프와 그의 아내 리판의 방문을 받습니다. 리판은 그가 자신에게 불성실했다고 불평하고 케인은 그를 꾸짖습니다. 당연히 여자들은 리판 편을 들며 케인에게 절대 세프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결국 리판은 세프를 용서하고 케인에게 경고합니다. 절대 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고요. 얼마 후 케인은 듀린탈에 성을 짓기로 결심한다. 영지에는 성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그가 너무 강해서 짓는 성이 왕의 성보다 더 크고 웅장하다는 것. 그래서 늘 그렇듯 모두에게 혼이 난다.